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재판 결과들이 요즘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 유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엔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죠. 자, 이 사건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재판 결과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공세를 이어갔었습니다. 김인섭 씨는 백현동 로비스트죠. 그리고 그 로비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 로비의 상대는 이재명이었죠. 성공한 로비였죠. 그렇죠?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등장하는 판결. 그리고 오늘도 뭐 최고위 같은 데서 뭐 져놓고 좀 하하거리면서 웃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정치신이면 좀 정치 깨끗하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비대위원장은 좀 하하거리면서 웃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그 답은 안 하시던데 그러려면 정치는 왜 합니까? 네, 아주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도 김만배 씨가 유죄를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일단 백현동 사건에서 로비스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재명 대표는 더 중한 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로비스트는 이제 김인섭 씨를 말하는 것이고요.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특별한 관계 아까 언급을 했는데 김인섭 씨가 2006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 선대 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근거리에서 도와줬고 당시에 보면 이제 뭐 사무실도 얻어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로비했냐? 바로 백현동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에서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됐는데 땅의 용도 변경.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을 갖다가 2단계 상향해서 허가장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개발업자가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해서 다시 시도를 하니까 결국에 나중에 4단계 상향된 준주거 지역까지 허가가 나거든요. 2단계도 안 내던 게 4단계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래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도계공이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뭐 이익을 주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걸 배제를 합니다. 그 과정에도 이제 김인섭 씨가 큰 역할을 했다. 김인섭 씨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 바로 정진상 씨입니다. 정진상 씨를 통해서 이런 그 개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탁을 했고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역 5년이 선고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로비스트가 이렇게 징역 5년을 받았으면은 그 로비의 결국 상대가 된 게 당시에 인허가 권자였던 이재명 다시 성남시장인데 더 중형을 받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현동 개발 비리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 대표의 그 기소 내용은 이렇게 백현동 개발에서 부당한 특혜를 줘서 성남 도계공에 2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프레임 바꾸기, 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꾸는 그 일환이기는 한데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야권 전체를 지금 그 타깃으로 삼아서 사법 리스크를 계속 거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할 때 2번이나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데는 가장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뿐이 아니고 최근에 뭐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니면은 어제 출마를 선언한 노웅래 의원이나 전부 다 출마의 변이 검사 독재 정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검사 독재 정권을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범야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잘못 가다가는 검사 독재 정권 프레임이 씌워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 독재 정권이 아니고 우리 워낙 그 법대로 수사하는 거다. 1심 판결을 봐라. 1심 뭐 법원에서도 다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워낙 그 이재명 대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7개 사건에 뭐 10개 혐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정상대로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것이지 검사 독재 정권이 아니라는 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예. 자, 저렇게 해서 뭐 며칠 전에는 법인카드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김인섭 1심.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법정 구속된 거에 대해서 5년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대신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갔으면 구속됐을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가가지고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 저기 시흥시 가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산을 다녀갔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하는 윤석열식 관건 선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가 총선형 행보다 이런 비판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발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정에 없던 추가 발언을 하면서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가서 연천군에 가서 이거 하겠다, 시흥시에 가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한 겁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 민생 토론회가 열린 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격전지인 부산에서 개최한 것을 두고 총선용 행보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또 같은 자리에 있던 서은숙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부산 시민에게 허망한 립 서비스를 하고 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법 위반이라면서 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의 1심 재판 결과 나왔지 않았느냐, 당신이 더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공세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껴요. 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도 지금 개항에서 돌덩이 또 와야겠거든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있어서 왜 해명을 안 하신지부터 답을 하고 저에게. 그리고 아까 조국 말씀하셨죠. 제가 조국 전 장관에게 대해서 굳이 대꾸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단순한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어그로 끌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대꾸할 필요가 없다. 뭐 괜히 어그로 끌려고 한다. 그러니까 관심 끌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화면 정리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준석 조국이 한동훈을 계속 공격합니다. 대꾸를 안 해요. 어그로 끌지 마세요. 그런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나 지금 이준석 대표의 공격을 무시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본인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문제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문제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적 무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전략적 무시라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국이나 이준석은 나의 상대가 아니야. 내하고 급이 안 맞아. 어허. 그렇기 때문에 내하고 지금 나의 그 주 공격 타겟, 공격 대상은 이재명
대표야 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프레임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자신이 정치적 맞짱을 뜨는 그런 구도를 간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검사 대 피의자의 구도도 있지만 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윤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 지금 빤하게 보이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프레임을 나는 벗어날 거야. 나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공격을 해서 이 총선을 이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 심판에 맞추겠다는 의도로 분명히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함으로써 예. 앞으로 향후 차기 대권 구도에서의 이 영보수, 젊은 보수의 대표가 내가 분명히 하겠다는 그러한 식의 서로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